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신문 전우수입니다. 네, 한상건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몰랐던 울산. 오늘은 태화강과 울산 파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태화강변이네요. 강변이죠. 그것도 태화로가 바로 등 뒤에 있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태화강이라는 이름도 역시 저 태화루, 이 태화와 직접 관련이 있을 텐데, 예. 요래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사실은 태화사에서 태화란 태화사. 이름이 왔다고 보는데, 태화사는 이제 자장법사가 창건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몇 년에 창건했다고 나와 있지 않고, 저는 이제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의 연호가 태화거든요. 그러니까 선덕여왕 말기부터 진덕여왕 때까지가 신라가 좀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쳐들어오고 뭐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이제 복잡했는데, 그래서 널리 크게 이제 화합하자는 뜻에서 태화라는 연호를 지었다고 보고요.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선덕여왕 말에 이제 통도사를 지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화사는 그 직후가 되고, 그러면 진덕여왕의 연호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면 진덕여왕 즉위년이 647년이거든요. 647년. 그래서 저는 647년부터 한 649년 사이에 태화사를 지었다고 보고요. 그 전에 분명히 강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태화사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시기에 이 강도 이름이 태화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등 뒤에 있는 것은 이 태화루, 네. 그 이 한참 뒤에 세워진 루의 개념이고, 네. 그만 말씀하신 거는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태화사. 네. 그 태화사가 이 강의 이름을 만든 기본일 것이다. 그렇죠. 태화사는 아직까지 사실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태화동 이 위치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강변에, 강에 가까운 곳에 있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은 하는데, 사실 여기 태화동 지금 그 명정천이 흐르고 있는 그 골짜기, 유곡동하고 연결되는 골짜기의 이름이 절골입니다. 절골. 예. 그 절골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 어딘가에 이제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그 태화루 이제 정비 때문에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그 일대 전체를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절골에서는 발견을 못했고요. 큰 절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발된 지금의 태화동 그 하나로 마트가 있는 저 언덕, 저 일대 마을을 이름이 신기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신기라는 게 새터입니다. 예, 새로 만든 마을이라서 저는 오히려 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위치가 참 좋은 것이, 사실 배도 바로 갖다 댈 수가 있고요. 또 저 위치에서 바라보면 지금은 건물 안 보이지만 태화강 하류 쪽도 잘 보이고 상류 쪽도 잘 보이는 아주 계곡 같은 위치거든요. 저는 저쪽이 이제 짐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또 근거가 한두 개 돼 있어요. 하나는 지금 동광병원 옆, 지금 말씀드린 하나로 마트와 동광병원 사이에 그 반탄골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반탄골. 예, 그 반탄골 마을에서 이제 태화사지 12지상 부도라고 하던 옛날에, 지금은 승탑이라고 부르는데 박물관 있죠. 그게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밭에서 이제 발굴이 됐으니, 그렇게 보면 아주 태화사와 가까운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 지금 제가 여기 우리 태화강변에서 태화루를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이 주택이 만약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예. 야산이 있고 골이 있고 그 어딘가에 태화사가 있었을 법하다. 예.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설 자리가 이 근처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기록에 보면 지금 저 태화강 하구부터 해서 지금 삼옥여 정도까지 사이에 여기에 어딘가에 이제 큰 포구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보이고요. 심지어는 조선시대 내려오면 이해 선생이 태어나서 살았던 마을도 지금 제일중학교 옆에 그 부근이거든요. 태화강변입니다. 뭐 그런 걸 보면 여기는 항상 이렇게 이제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강변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는 아주 중요한 곳에 절을 세운 게 아니냐 짐작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이 태화루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이것이 지금 그 뭐 사회적 이제 사회 기부 차원에서 기업체에서 이제 기부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지은 것인데, 제 기억으로는 또 울산에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으셨던 분들 기억하시는 게, 여기 옛날에
로얄 예식장이라든지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택시 회사도 있었던 기억이 예, 예. 있고 또 울산 사셨으니까 또 그 이전의 기억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 일대는요, 사실은 그 태화나루가 더 중요하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저기 유곡천이죠. 내려오는 그 물이 그렇죠. 내려오는 터널이 보이는데요. 예. 바로 저 옆에 저 라인에 이제 나룻배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이제 강남 쪽에 나루터가 되고요. 여기서 나룻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건너편에 연결이 됐거든요. 그 태화교를 이제 완공하기 직전까지 여기 나룻배가 다녔고 굉장히 큰 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이 하나 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태화루가 있는 저 자리 언덕 위에는 사실은 그냥 넓은 밭이었고요. 조선시대 이제 후기, 그러니까 일제 초기의 저 지적도를 보니까 저기는 그 사직단터였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에는 종교시설로 사사지로 표시가 돼 있고, 그 전에 조선시대 이제 고지도를 보면은 저기는 사직단터가 사직단. 되어서 사직단이 여기 있습니다. 울산 고을에. 예. 그리고 이제 사직단보다 더 전에는 분명히 아마 저기에 이제 태화루가 있었죠. 고지도를 보면 이제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사실은 태화루터가 좀 이렇게 동서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길쭉하게 생긴 장변을 따라서 일제시대 때 지금의 이제 태화로 도로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절반 잘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지가 지금 좁아졌죠. 저 태화루 건너편에 뒤편에 있는 각종 건물 터까지도 태화루 터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졌던 길이 지금 네. 현재의 저 대로 뒤편에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적어도 태화루의 범위였다라고 보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태화루를 이제 복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건물들이 그 외경을 많이 상하게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사실 네. 있긴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마저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 사실 울산 시내에서 볼만한 풍경은 없어지는 겁니다. 역사적 장소도 하나 사라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 보통 뭐 영남 3대루라 그러면 뭐 밀양 그다음에 진주 네. 이렇게 이제 루를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세 군데를 다 가봐도 위치상으로는 네.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심 한가운데 네. 그것도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맞습니다. 조선 초에 요 태화루가 남아 있을 때 그때 여기 찾아왔던 서거정이라든가 뭐 네. 권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남긴 그 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넓은 풍경은 천하의 최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풍광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금방 그 고기가 펄쩍 뛰었어요. 네, 큰 고기가 뛰었네. 이곳이 또 나름 또 유명한 또 유명하죠.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용금소라고 불렀나요? 그렇습니다. 용금소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황용연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용금소라는 이제 얘기를 보면 여기 뭐 용이 살고 있고 그다음 밑에 굴이 있는데 저기 성안동까지 백양사까지 뭐 연결돼 있다 이런 그 얘기가 울산 지역에서는 계속 떠돌았거든요. 예. 근데 황용연이라는 그 의미를 보면 사실은 이제 누루 황자 그 노란색이니까 가운데에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용자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울산 고을 전체 여기가 중심이라는 어떤 그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용이 살고 있다는, 울산 고을은 용과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사실 그런 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도 여기서 지냈거든요. 바로 저 물가에 있는 지금 바위가. 저 돌출돼 있는 저 지점 저게 얘기죠. 기우재단입니다. 야. 그래서 기우제를 지냈고요. 뭐 또 하나 더 연결하면은 이제 여기가 가운데이고요. 예. 이제 서쪽 방향 가을을 나타내는 쪽이 이제 흰색 아닙니까? 예. 지금 저기 태화강 중류에 보면 백룡담 범서 이밤에 있는 그 이밤 선바위가 선바위. 서 있는 거기가 백룡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흰룡이 살고 있고요. 또 여기서 바라보면 저 동쪽 무룡산에는 이제 물룡이니까 푸른 용 아니겠습니까? 청룡이 살고 있고, 그래서 동쪽에 청, 서쪽에 백, 가운데 이제 황, 이런 그 세 마리 용과 관련되는 얘기도 여기는 이제 그 세 마리 용과 관련된 곳에서 반드시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 그렇습니다. 예, 기우제 읍지에 보면 기우제를 지냈던 1번 장수가 여기 황용연입니다. 1번. 뭐 2번이 예를 들면 문수산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지금 태화루가 예. 뭐 지세를 그대로 이용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예. 저쪽에 만약에 서서 바라보면 예. 지금 바라다 보이는 지점이 남산 봉우리 쪽이 보이겠죠. 예, 저 남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철탑 정도를 바라보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위치를 저렇게 잡은 거는 그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원래 이제 사실 이거 저 복원 중창할 때 예. 저도 이제 관여를 깊이 했는데 좀 논란이 있었어요. 우선 이제 이 향을 어떻게 잡느냐 예. 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지금 이렇게 강변 따라서 동서로 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저런 모양으로 이제 건물을 앉힐 수밖에 없었고요. 직각으로 지금 현재 건물에서 90도 틀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좁아서 좀 모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강변에 누각이라는 거는 바싹 붙여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역사 공원이고 21세기이기 때문에 산책로를 강 쪽에 붙여주자는 이제 논리로 살짝 뒤로 이제 밀어서 지금 위치로 이제 만들었죠. 자, 이제 이곳이 울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즘 12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전에는 또 우리 경치 좋은 그런 곳을 또 영이라고 불러서 예, 팔영이라고 예. 불렀죠. 이 팔영. 자, 이 울산의 팔영 그러면 예. 그 중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이곳이 한 적잖게 태화강변이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령이라는 거는 이제 뭐 중국 송나라 때 이제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고 중국인이 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관동 팔경도 있고 전국적으로 팔경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울산의 경우는 사실 그 팔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여기고요. 여기. 이 지점에서 그 8개 중에 4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장 1번 태화루. 태화루. 태화루 옆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평원각. 각이면 건물이죠, 각이. 역시 또 뭐 시인 묵객들이 잠깐 머물렀던 그런 장소인가요? 그런 장소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 건너편 눈을 돌리면 강 건너 이제 남산 은월봉이 있고요. 다리 숨는다는 이제 아주 목가적인 이런 다리 숨는다. 은월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에 태화루 맞은편 강 건너편에 이제 장춘호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은월봉과 장춘호라는 두 장소가 또 여기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은월봉은 뭐 지금 현재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 장소인 게 확실하고요. 장춘호는 이제 태화루 건너편 맞은편 강변에 있는 언덕이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 저 일대 옛날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저 고속 터미널이 있는 저 일대를 이제 보고요. 장춘호라는 이름이 재밌는 게 이제 장자는 그 저장하다 할 때 갈무리 할 장자고, 그 다음에 추는 봄춘자고, 고물 갈무리 저장한다. 하는 언덕이다. 갈무리 오는 또 언덕 오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저 지형도 언덕이고 해서 저 일대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죠. 따뜻한 양지 바른 곳 그런 예. 의미였겠는데. 예. 예. 그래서 항상 그럼 그렇게 해서 꽃이 피고 있고 뭐 이제 전체 팔영 중에서 4개가 여기서 네. 바로 바라 보이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보더라도 이 그 황룡할 때 누런 그 노란색의 중심이라는 의미하고 팔령 중에 4곳이 바로 이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 보더라도 여기는 울산에서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태화루에서 섰던 이전에 여기 왔다가 스쳐 지나갔던 많은 분들이 시 한 수를 저절로 읊고 네. 기록으로 남기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먼저 남겨놓은 고려 시대 이제 김극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써놓은 뭐 시나 여기에다가 또 이제 댓글을 또 자기가 생각하는 시를 또 같은 제목으로 계속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헌에 남아 있죠. 그래서 그만큼 뭐 울산을 대표하는 장소, 대표하는 풍경으로 이제 뭐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알려져 있었던 거죠. 이곳이 이전에는 이렇게 이 땅이 아니고 예, 이제 그 지형을 보면 사실은 국가정원이 있는 데라든가 요 태화강 둔치는 전부 이제 충적, 퇴적지거든요. 그래서 강물이 상류에서 계속 모래나 흙을 실어와서 이제 여기다가 쌓아둔 건데, 저 뒤쪽 심리대학교 걸쳐 있는 저쯤에는 이제 저게 펌프장이 있어가지고요. 저기서 강물을 펌핑해가지고 요 강 남쪽 지금 강변도로 밑으로 이제 수리조합에서 도랑을 쭉 그 농업 용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일제시대 거기서 삼산평야 전체 물을 보내는 그런 장소도 여기였죠. 이곳에서 펌핑을 해서 예. 삼산에 지어 있는 삼산평야 농업용수를 보냈군요. 예, 농업용수를 보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일제강점기 때 태화강 요 강둑을 만들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강 남쪽 전체 벌판에 여기서 물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 팔령 중에 또 태화강변에 있는 게 벽파정이 있거든요. 벽파정. 벽파정이 이제 바로 삼산. 그러니까 우리가 외오산이라 하고요. 지금 없어졌는데 삼산 개발로 거기에 이제 막한 봉우리 삼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벽파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북구 쪽에 저기 효문동 쪽에 이제 백년암이 있었고요. 백년암. 그 다음 하나는 또 상류 쪽에 보면 저기 지금 여기서도 보입니다. 사실은 저 문수산 앞에 영축산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철탑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망해대라고. 망해대가 혹시 지금 망해사와 뭐 거의 관계 같은? 있습니다. 예, 망해서 바로 그 뒤편은 산 위 꼭 정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멀리 떨어진 게 이제 개운포. 개운포. 네. 개운포도 그렇게 해서 8개. 이게 이제 울산읍
울산읍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개운포까지를 이제 하나의 경우로 이제 포용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하나로. 사실 조선 초기 기록에 보더라도 벌써 거기에 그 개운포 수군 진이 있었거든요. 예, 진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이제 울산 지역을 지키는 그런 장소로 아주 중요했고, 또 수군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분명히 그 무역을 하거나 뭘 하는 그런 그 배를 부리는 사람들, 바다와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던 것 뭐 같고요. 그 근처에 또 옛날에 또 뭐 그렇죠. 염전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염전도 있고, 그보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처용 전설과 관련해 가지고 뭐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는 둥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죠. 아라비아 상인과도 연결이 될 수 있네요.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요즘 그쪽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뭡니까 이슬람 쪽 연구를 하는 우리 국내 학자들도 나오고 해서 문헌도 많이 발굴되고 있고, 그러니까 신라의 뱃사람들이 뭐 이 동남아 일대를 거쳐 가지고 하여튼 그런 그 무역을 했다. 서영설화가 또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자, 그럼 우리 어디로 또 한번 자리를 옮겨볼까요? 지금 우선 태화로를 한번 들어가 보죠. 태화로에 들어가서 이 지금 울산 이 태화강을 한번 조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그래서 흔적이 없어졌고, 아니요, 이거는 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길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아. 심지어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 네, 바로 이렇게 옆편이 큰 대로변이고,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이제 이게 태화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연결. 장날은 뭐 여기도 이제 아주머니들이 그렇지. 아, 좌판을 이게 벌리죠. 옛날에 이 지역의 제일 큰 도로였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언양을 연결하는 뭐 국도죠, 말하자면 국도. 그래서 태화로가 있는 언덕보다 살짝 낮거든요, 이 길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지대가. 지금 그래서 태화로가 이 맞은편에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죠. 보시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를 따라서 지금 계속 길이 연결이 되네요. 예. 저기는 이제 구역 정리해가지고 새로 짓다 보니까 없어졌고, 왜냐면 새로 도로 내면서 여기까지 살아 있는 거죠. 지금 태화로가 지금 증건이 돼 있는 중창돼 있는 그 지점하고 그 하여간 마당 같은 곳이 이 앞까지 그렇죠. 연결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기 조선시대까지 태화로 부지였던 거죠. 여기까지가. 예. 지적도상으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절반 이상의 폭이 도로나 시가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개발되면서. 아,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가 태화로 부지면 굉장히 넓었죠. 태화로 부지가 여기까지였다면 진짜 네. 거의 적당한. 건너편에서 이 태화로를 바라보다가 이제 태화로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간다. 자, 여기에서는 뭐 그 누구라도 글깨나 읽었던 분이라면 저절로 무언가 말하고 시가 싶고 떠오르겠죠. 했겠네요. 네. 저라도 쓰고 싶겠네요. 그래서 그런 글귀들을 이곳에서 썼겠죠. 이곳에서 한 수 읊어주시오 하면 서로 이제 했겠죠? 시를 주고받는 거죠. 아. 내가 한 구 쓰면 그 대꾸를 받아서 또 시를 음. 쓰고 뭐 그런 이제 선비들의 놀이죠.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지금 이 지붕 위에 보면 각종 글귀들이 보입니다. 그런 글귀들도 남겨놓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 뭐 중창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남겨놓은 건가요? 얼마 안 됐고요. 원래 6년 지났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유명한 김극기라는 분이 글이 여기 네, 김극기의 시서하고요. 그다음에 권근이 이제 태화루기, 그다음에 서거정이 이제 태화루 새로 그때도 중창하고 지은 중신기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자, 사실은 이 태화루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누가 일하는 데가 사실 정치하는 데죠. 정치랑 영남들을 보시면 객관에 깔린 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컨벤션 센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컨벤션 센터. 야, 이 굉장히 딱 공식적인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하는 곳, 뭐 파티도 할 것이고. 집무실 외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귀빈 손님 그런 분들을 이제 접대하는 것이죠. 접대라고 하면 오해할 게 이제 술 먹고 노래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결국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정치적인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를 쓰면서 서로 교우 유도하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왜 고려 성종 임금이 터루에 올라와가지고
근신을 모아놓고 연애를 베풀었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와서 정치 행위를 하는 장소. 그런 정치 행위적인 장소로 보면 궁정입니다. 또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빼딱하게 보면 그냥 양반들 와서 그냥 여기서 술 먹고 노닥거리는 장소 아니야라고 그런 변경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 사실은 뭐 개인이 만든 정자 중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공식적인 그 장소에서 아주 굉장히 사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공공 장소였다. 이 건축 양식은 좀 어떻습니까? 건축 양식은요. 여기 이제 그 고려 시대까지 이제 고려 시대가 중심 시대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시대 스타일에 맞추자 해서 목구조 양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했고요. 요 기둥도 잘 보시면 배가 살짝 불러요. 네, 그래서 배흘림, 엔타시스로 이제 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재 남아 있는 고려 시대 건축물, 고려 시대 목조 건축물의 스타일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저 안 그래도 올라오는 그 계단 저런 형식 저게 지금 뭐 영남로 같은 경우도 여러 형태가 모양이 있죠.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기존의 현존 건축물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만들었죠. 지금 저 영남 3로 중에서 예. 그 중에서 이 지금 태화로가 그중 단연 돋보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일단 저는 그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밀양도 강변에 있는 절벽이고 촉성루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강의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크게 감돌아 들어오거나 또 맞은편에 이렇게 남산 봉우리가 이어져 있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 잘 없죠. 촉성루에 가보시면 맞은편이 그냥 다 시내고요. 그렇지. 산도 멀리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풍경이 아니고 밀양도 보시면 영남루가 서 있는 장소는 여기보다 훨씬 그 지대가 높아서 시원하긴 한데 건너편에 산도 있고 하지만 거긴 또 조금 뭐라 그럴까 풍경이 좀 좁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실은 순수 목구조로 또 규모가 세계 중에 사실 가장 커요. 조금씩 의식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규모가 제일 크나요? 네, 살짝 커요. 크고 저기 촉성루는 또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 순목조가 아닌 걸로 알거든요. 6.25 때 이제 파괴된 거를 새로 지었어요. 그 어딘가에 두들겨 보면은 사실 오래된 걸로 따지면 이제 영남루가 그나마 그 중에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 촉성루인데 촉성루는 같은 20세기 건축이라서 크게 뭐 시간적 차이는 안 나요. 이게 한때 그 나무 문제 때문에 짓고 난 다음에 뭐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나무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국산 나무를 썼느냐 외국산 캐나다산 더글라스를 썼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좀 있긴 했죠. 그렇지만 뭐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한 6년 지나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려했던 것처럼 뭐 심각한 현상들은 없어요.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역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자리가 그 결정적 계기가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이제 모두가 노력을 한 결과죠. 만약 뭐 모르겠다고 방치했다면 그냥 사유지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섰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장소를 우리 시대에 되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울산신문입니다.